뉴욕에서 거주 중이던 중국인 남성 저스틴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해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내연녀의 집 침실 위에서 시트에 쌓여진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이 청순한 미모의 여성이 진짜 저스틴을 해친 범인이었을까요? Oh my god. Stop. Get on your back. Get on your belly. Stop. Stop. I know. What happened? 유부남과 유흥업소에서 종사 중인 여성 덩하이엔입니다. 그녀는 왜 남자친구인 저스틴을 해쳤을까요? 심지어 탈출 시도 과정에서 경찰에게 반항하기도 하였습니다. 덩하이엔은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그녀와 저스틴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계 재벌 2세가 내연녀의 집 침실에서 숨지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런 류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외모가 자산이 되는 시대에 아름다운 미모와 삶을 공유하는 영상이 넘쳐 흐르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젊은 커플의 행복한 일상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속 사랑스러운 외모의 아담한 몸집을 지닌 여성은 사실 잔인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이 남성은 얼마 후 그의 앞에서 춤추던 여자의 손에 의해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매우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이고 여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사건은 미국 뉴욕주 플러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플러싱은 뉴욕의 한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점차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으며 점차 번화한 업무지구와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발전되었으며 이곳 주민의 55%가 아시아계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9일 현지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며칠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며 그가 내연녀의 집에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게 남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뉴욕 경찰은 바로 여자가 제공한 주소로 인력을 파견하여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오후 7시 33분경 경찰은 플러싱 39 에비뉴에 위치한 한 상업 및 주거용 건물의 아파트에서 시트에 쌓인 숨진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사격도구에 맞은 자국이 있으며 몸에도 여러 개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가 바로 실종된 지 며칠 된 중국계 남성 저스틴 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학자는 그가 타인으로 인해 숨지게 된 것이며 숨진 시간은 24시간 이상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종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변하였습니다. 26세의 피해자 저스틴은 중국 푸젠성 창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왔으며 퀸스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퀸스는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며 사람들은 그곳이 퀸스만큼 고상하고 아름답다고도 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에 도시 인프라까지 갖춘 덕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이 자식을 위해서 많이 이민 오거나 정착했습니다. 저스틴은 재벌 2세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뉴욕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평상시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겨우 26세였지만 이미 22세의 멕시코 여성과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저스틴의 부모님은 손주들이 등교하기 편하고 편한 생활을 위해 더 큰 집을 구입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행복한 가정은 한 여성의 등장으로 산산조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스틴은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스틴의 내연녀 덩하이엔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왜 남자친구를 숨지게 했을까요? 경찰은 온라인으로 수배 명령을 내려 미국 전역에서 덩하이엔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덩 샤오바오라는 별명을 가진 덩하이엔은
1990년 1월 3일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으며 사건 당시 31세였습니다. 전염병이 돌던 기간 동안 그녀는 플러싱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매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대학 근처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플러싱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바텐더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엔 여러 남성이 있었는데 저스틴과 덩아이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1년 넘게 사귀었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가 좀 그랬지만 덩아이에는 진짜로 저스틴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귈 당시 덩아이에는 저스틴에게 현 아내와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저스틴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덩아이엔과 저스틴의 아내가 큰 싸움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덩아이엔은 저스틴이 이혼하지 않을 걸 알게 되자 그에게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위자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경찰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덩아이엔이 체포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덩아이엔과 그녀의 룸메이트가 같이 임대한 아파트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덩아이엔은 사건 발생 이후 흰색 아우디 A6를 운전하여 떠난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승용차는 저스틴의 차량이 아니고 친구에게 빌린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뉴스를 보고 차량 추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차량이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공개 주차장에 있는 걸 확인하여 바로 펜실베니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을 통하여 아우디에 탑승한 여성이 바로 도피 중인 덩하이엔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팀의 경찰은 덩하이엔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간이 9월 17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는 덩하이엔이 대략 30만 달러를 챙겨 캐나다로 도피했다고 하였습니다. 지도를 확인해보면 덩하이엔이 계속 북쪽으로 운전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캐나다에 도착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덩하이엔이 아우디를 버린 후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탔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캐나다로 도망간 것일까요? 연약해 보이는 하이엔은 혼자 도망쳤는데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덩하이엔은 미국에 영주권이 없어 양국의 국경에 도달하더라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이 그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부자에 따르면 용의자 덩하이엔은 의도적으로 친구들에게 거짓 소식을 외부에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진짜 목적지는 캐나다가 아니라 멕시코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뉴욕에서 멕시코까지 가는 거리는 거의 3,000마일이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운전한다 하더라도 이틀 이상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덩하이엔이 어떤 모델의 차량으로 바꿨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덩하이엔은 체포되었는데 체포 과정은 드라마틱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뉴멕시코주를 순찰하던 중 경찰은 주간 고속도로에서 펜실베니아 번호판이 달린 은색 혼다 CRV를 발견했습니다.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친구들이 곧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하여 경찰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여성이 계속 길가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 그녀에게 다가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You're still here! Yeah, you're still here. What happened? He don't come, man. Oh, he's still not here? Yeah, 1 hour. 1 hour? It's just 30 minutes. Okay, you want me to see if I can help you? No, my friends come. Okay, is he coming from Albuquerque? Ooh. Is he bringing you a flat tire? Is he bringing you a tire? Hey, you can bring me you can take me, go here? You can take me, go here? Thank you. Oh, you want me to take you Yeah, there? you take me? Oh, well, let me see. But are they still gonna come get you? Yeah, he come here, he will get the car go. Oh, okay. You take me?
I don't know yet. Let me see. Let me see what your car looks like. 사진 속을 보며 야구 모자를 쓰고 캐주얼한 옷을 입은 아시아 여성이 길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주 중이던 덩하이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경은 아주 먼 뉴욕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어 오히려 덩하이엔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영상 속 덩하이엔은 영어가 그리 유창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경에게 타이어가 터진 걸 가리키며 이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1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녀를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덩하이엔은 기뻐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었던 여경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스페어 타이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덩하이엔의 차량이 수배 목록에 포함된 차량인 걸 발각되었습니다. Pony Express Drive, reference backup for state police. SB580 is down at the address right now with the female. Dispatch, I'm direct. Copy, it's going to be a reference to a homicide suspect out of New York. 그 당시 여경은 일반 절차로 덩하이엔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신문했습니다. 이에 덩하이엔은 본인이 왕씨라고 소개했으며 이미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운전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 덩하이엔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요. 경찰이 앞에 있어도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말 타이어 펑크로 길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진한 운전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여경이 걱정하고 있는 건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는지였습니다. 바로 이때 덩하이엔은 갑자기 조금 춥다고 하며 차 안에서 코트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지원경찰이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아주 긴장 상태로 변했습니다. 여경은 덩하이엔과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두 사람이 덩하이엔의 차량 곁으로 다가가자 여경은 갑자기 덩하이엔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덩하이엔이 잠깐 망설이게 되자 여경은 바로 그녀의 손을 등 뒤로 놔두고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덩하이엔은 매우 당황해하며 왜 본인에게 수갑을 채우냐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따지며 몸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Ah! What Stop happened? moving. Ah! Stop moving. What happened? Turn around. Oh my god. Stop. Get on your back. Get on your belly. Stop. Stop. I know. What happened? 마침내 덩하이엔을 땅바닥으로 밀어붙였지만 계속 저항하여 아주 위험한 순간을 드나들었습니다. 마침 한 남성 운전자가 두 사람 곁을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덩하이엔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운전자는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여경을 도와 덩하이엔을 체포하였습니다. 결국 덩하이엔은 수갑에 잠겨 경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여경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덩하이엔은 여경에게 자신을 너무 꽉 묶지 말라며 본인이 임신한 지 2달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그날 덩하이엔의 차량에서 사격 도구를 찾아냈으며 그녀의 침실에서 찾아낸 사격 부속품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는 피해자 저스틴의 신용카드와 기타 소지품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 뉴멕시코주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어 3개월간 수감한 후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서야 회색 자켓과 바지를 입고 주황색 모자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후회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덩하이엔이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경찰에 자신이 임신 2개월째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으로 보아 확실히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월 3일 오후 미국으로 돌아온 덩하이엔은 뉴욕 퀸스 지역 대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대배심원단은 피고인 덩하이엔을 고의상해와 절도, 사격도구를 불법 소지하는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유죄로 확정될 경우 그녀는 25년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덩하이엔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덩하이엔이 그 당시 임신 6개월 차인 걸 확인했으며
그녀의 변호인은 법원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여 그녀는 결국 2022년 2월 3일에 법정에 출석하기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재판은 인터넷과 뉴스 등 어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피해자 저스틴 가족은 전부 무고합니다. 한 건의 불륜으로 발생한 사건은 여러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했으며 영원히 헤아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덩아이엔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 저스틴의 아이일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건 감옥에 있는 덩아이엔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